구글이 올해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금액이 750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메타 600억, 아마존은 1000억 달러. 네 기업을 합치면 3150억 달러. 한화로 400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처음으로 꺾이는 날, 그게 AI 장세의 진짜 끝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하락이 조정인지 끝인지 구분하는 기준 하나, 그리고 사고 파는 타이밍에 실전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르는 걸 보고 따라 샀더니 폭락, 불안해서 팔았더니 폭등.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과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것. 너무 일찍은 이겁니다. 방향이 맞아도 시장이 그걸 반영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주가가 흔들리다 결국 손절합니다. 내가 나온 그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너무 늦게는 더 흔합니다. 지금 사야 한다는 영상이 올라올 때 기관은 이미 다 산 상태입니다. 기관이 먼저 사고 주가가 오르고 그 움직임을 보고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걸 보고 개인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기관은 팔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물량을 받아주며 하락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입니다. 아무리 차트 신호가 좋아도 글로벌 자금이 빠지는 환경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실적이 좋았던 성장주들도 다 빠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평범한 종목도 올라갑니다. 2020년 유동성이 넘칠 때 뭘 사도 오른 것처럼요. 좋은 자리는 이겁니다. 방향이 아직 확실하지 않았는데 바뀌려는 기미가 보이는 그 초입.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는 신호가 나올 때, 달러가 꺾이기 시작할 때, 경기 지표가 바닥에서 반등 조짐을 보일 때, 모두가 확신하기 전에 그 신호를 잡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확실해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때는 기대 수익이 이미 많이 줄어 있습니다. 방향 신호가 나왔으면 자금이 실제로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진짜 수요입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오르는 건 공급이 줄어서 떠오르는 것이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말로는 전망이 좋다고 하면서 정작 팔고 있으면 진짜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 초입, 거래량 동반, 수급 이 세 가지가 겹칠 때가 진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조정인가? 아니면 AI 장세의 진짜 끝인가? 렌즈 하나만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지금 AI 장세를 만드는 건 연준이 아닙니다. 빅테크의 설비 투자입니다. 구글 7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메타 600억, 아마존 1000억. 이 돈이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금리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실물 투자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만 집중하면 이 장의 본질을 놓칩니다. AI 장세의 진짜 엔진은 빅테크의 투자 의지입니다. AI 버블이 끝나는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빅테크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하향 수정될 때 분기마다 실적 발표에서 내년 투자를 줄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호입니다. AI가 기대한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런 결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 신용 스프레드는 쉽게 말해 시장이 기업 부도 가능성을 얼마나 걱정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업들이 먼저 흔들리고 좋은 자산까지 팔리기 시작하는 국면이 옵니다. 반대로 지금이 조정이라면 이런 모습입니다. 빅테크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유지되거나 올라갑니다. 기업 실적이 예상을 넘습니다. 하락의 이유가 지정학 이슈나 돌발 뉴스 같은 외부 충격이지 펀더멘탈 변화가 아닙니다. 공포 지수 빅스가 40 이하로 유지되고 하락 후 반등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구간에서 공포에 팔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유동성과 내러티브 둘 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끝. 하나만 나쁘다면 조정입니다.
이제 팔 때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팔지 못해 결국 손실로 바뀐 경험 있으실 겁니다. 팔아야 하는 이유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목을 살 때 이것이 틀리면 팔겠다는 조건을 먼저 써두세요. 그 이유가 사라지면 파는 겁니다. 추세가 끝나가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올 때,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지지가 안 될 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이런 신호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경고입니다. 첫 경고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면 나머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평소에 투자를 안 하던 지인이 나도 이거 샀어 라고 말할 때, 유튜브에 그 종목 영상이 수십 개씩 올라올 때, 대중이 알아차릴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도 중요합니다. 단일 종목에 20% 이상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요. 오히려 확신이 강할수록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항상 20% 이상 남겨두세요. 시장이 급락할 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보이고 없는 사람은 공포만 보입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지금 AI 장세의 설계도는 빅테크의 설비 투자입니다. 연준의 금리가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내년에도 데이터 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의지가 이 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신호는 단 하나입니다. 다음 분기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숫자 하나가 지금 이 장이 계속되는지 끝나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복잡한 신호들 사이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기준 하나가 조금이나마 선명해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